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인생의 반절을 살아온 4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후회 한번 안 해봤다고 하면 거짓이겠죠? 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이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본디 없는 집에서 자라서 잡초처럼 컸어요. 그래서 후회보다는 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느라 언제나 바쁘고 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후회하는 일이 많지 않음에도 지금까지도 후회 막심한 일은 바로 결혼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7살 연상이죠. 연애 때는 그런 남편이 어른처럼 보여서 듬직했어요. 당시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첫 발을 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교사로 당시에도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남편과 잘 될 거라는 생각은 그다지 해본 적 없어요. 첫 연애였고 남편의 직업도 교사인데 남편 집안도 모두 교육자 집안이셨거든요. 자격지심을 가지려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호프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살고 계시는 걸 생각하면 어쩐지 저희 둘이 맺어지는 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마음속에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린 거예요? 하고 물어봤을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편 집안의 반대는 심했어요. 특히 시모는 꼴랑 전문대 졸업해서 간호사 일하는 어린 여자애는 믿을 수가 없다며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죠. 이때 제가 모진 마음 먹고 나도 싫다고 퇴짜 놓고 돌아섰더라면 제 인생에 그런 대환장 파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당시 저는 그런 당돌함을 가지기에는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었고 결국은 흘러가는 대로 일이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강경하게 저와의 결혼을 요구했고 결국 그게 시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거든요.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 더 큰 산이 남아있더랬죠. 바로 고부 갈등이라는 거대한 산이었죠. 그런데 당시 집안에는 손위의 동서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에 여러모로 잘난 분이셨죠. 시모와의 고부 갈등은 거의 대부분이 이 형님을 통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형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시모가 저를 홀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물론 저희 친정까지 싸잡아 아래로 보더군요. 그래도 결혼 초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상식이 모자라다 평가하며 훈수질하는 남편놈 때문에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마저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죠.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건 든든한 아들 덕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전문대를 나온 간호사라는 걸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 취직도 잘 되는 직업에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이 직업을 무척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이 시댁에서는 그것보다는 학벌을 더 중요시 하더라고요. 전문대는 대학으로도 안 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일을 그만두고 남편 내조나 잘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간호사 일마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몇 년을 있어야 했어요. 그런 제가 이 결혼 생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그날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저는 부엌에서 전을 굽고 있었어요. 결혼 초부터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일이었고 솔직히 그때쯤에는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귀로 시모와 형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머님, 가방 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이렇게 비싼 가방 사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제가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명절에도 자주 못 오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유, 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같이 번듯한 며느리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바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일은 둘째 시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걔야 집에서 놀면서 남편 덕만 보는 애 아니니? 그러니 이런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동서 보기 미안해서 그렇죠. 이렇게 저만 또 가방 받고 나중에 차별한다고 저한테 뭐라 하면 어떡해요? 걔가 그런 마음 먹으면 그 길로 이 집안이랑은 끝인 거지. 솔직히 지가 여기서 전 구울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아들 덕분이지. 안 그래? 어디 호프집 딸내미 주제에 꼴랑 전문대만 나와가지고는 반반한 얼굴로 아들 꼬셔서 이 집에 기어들어왔잖니.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그 모양이니 애가 제대로 배우는 게 없지. 아유, 내 아들 원망스러운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이런 말을 몇 해나 들어왔음에도 익숙해지지 않은 건 왜였을까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형님이 전 굽는 제 앞에 왔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일 많지? 어머님이랑 같이 백화점 가서 장 보고 오느라 늦었지 뭐야. 그러세요? 기름 튀니까 저쪽에 가 계세요. 저는 앞에서 알짱거리는 형님이 보기 싫어 치워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인지 시모가 선물한 가방을 이쪽 팔에 끼웠다 저쪽 팔에 끼웠다 하며 제 앞에서 알짱거리더라고요. 딱 보니 그 가방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부러워하는 얼굴 하나 없으니 옆에서 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기, 나한테 화난 건 아니지. 난 동서가 전문대 나왔다고 해서 막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교양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런데 동서, 가방 좀 바꿔야겠네. 너무 오래 썼어. 내 가방만큼 좋은 건 아니더라도 동서도 좋은 가방 써야지. 그래도 교사 부인인데 그런 거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 돌려 까는 건지 뒤집어 까는 건지 조잘조잘 아주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더군요. 가방을 칭찬받고 싶은 건지 칭송을 받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쯤 되니 한껏 눌려있던 게 폭발했어요. 항상 듣던 말인데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마지막에 한 말 때문이었어요. 동선의 아들이 엄마 이런 꼴하고 다니는 거 알아봐.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겠어? 이 말이요. 남의 아들을 뭐라고 생각하냐고 소리치려다가 좋은 생각이 났죠. 저는 모른 척하며 팬에 기름을 듬뿍 둘렀어요. 식탁 위에 가스 버너를 올리고 팬을 얹어 전을 굽는 이 집안 특성상 전 구우면서도 상대방과 마주 볼 수 있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형님을 향해 커다란 육전을 철벅하고 뒤집었어요. 넉넉한 기름이 큰 면적의 육전과 만나며 순간 기름이 굉장히 절묘하게 형님의 가방을 향해 튀어간 건 제 의도와 딱 맞아 떨어졌죠. 이게 뭐야? 오늘 새로 선물 받은 가방에 기름이... 동서는 이런 단순한 것도 못해서 왜 이런 일을 만들어? 진짜 이걸 어째? 발을 동동 굴리며 귀한 명품 가방 살피는 형님 모습을 보며 저는 최대한 의아한 표정으로 낭창하게 말했죠. 방금 제가 기름 튀니까 저쪽에 가 계시라 했는데 왜 거기 계셨어요? 형님의 큰 소리에 시모와 남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부엌까지 달려왔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이 사준 가방에 기름이 튄 걸 보더니 노발대발하셨죠. 아니, 이 비싼 가방에 왜 기름을 엎어? 너 자격지심이니? 너한테는 이런 가방 안 사줬다고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제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항상 하던 거 했고 저는 분명히 형님한테 거기서 그러지 말고 기름 튀니까 저쪽 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부엌에 누가 가방을 들고 들어와요. 말 안 듣고 제 옆에서 가방 들고 자랑했던 형님한테 왜 거기 있었냐고 묻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저야 상식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기름 범벅에 전 굽느라 고생하는 아랫사람 앞에서 입만 놀리며 가방 자랑만 하는 게 상식이라면 뭐 할 말 없지만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이래서 교양 없는 것들은. 우리도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아들놈 부탁에 집에 들여놨더니 집안 분란만 만들고. 시모의 그 말들을 중간에 뚝 잘라먹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모자란 데다가 혼자서 이거 다 하려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런 단순한 거는 뭐든 잘하는 형님이 좀 대신해주세요. 그러면서 형님의 손에 뒤집개를 손에 쥐어줬어요. 학식도 높고 교양도 있으시니까 잘하실 거라 믿어요. 저는 그 말 남기고 앞치마 풀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제 가방 제 외투 챙겨서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저보다 학식 높고 고명하시니 전 하나 굽는 거, 나물 무치는 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집에 와 있었는데 2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너 이렇게 일을 하다 말고 가는 경우가 어딨니? 네가 하던 일은 마저 해야지. 가방 일은 뭘 안 할 테니 와서 일이나 마저 하거라.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그런 단순한 것도 못한다고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한테 지적한 형님이 저보다는 더 잘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비싼 가방 선물도 받았는데 전 하나 굽는 게 일이겠어요? 그런 거 없이도 죽어라 일만 하다 오는 며느리 별로 귀하지도 않잖아요. 앞으로 댁에 출입 안 할 테니 알아서 하셔요. 저같이 모질이한테 의지할 필요 있나요? 다들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대단하신데. 너 지금 우리 비꼬는 거야? 너 내가 왜 그렇게 꼬였어? 그럼 오늘만이라도 와서 해.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왜 자꾸 필요 없는 사람을 불러들이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심드렁하게 말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대들고 싶었던 마음을 삭히고 살아서 그런지 한마디 시원하게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시모와 형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비싼 명품 가방 하나 사들고요. 예, 미안해. 우리가 좀 너무했지? 그래, 너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거 잘 알아. 그래, 동서, 미안해. 내가 괜히 부엌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동서한테 큰 소리 내서.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집안에 시끄러운 일 생기는 거 싫어하는 시부께서 분노의 소리를 내지르고 나서야 두 분들이 화들짝 놀라 찾아와 사과하고 있다는 걸요. 시부는 시모와 형님에게도 일하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만큼 두 사람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제대로 상도 못 차리자 시부가 열받아서 당장 둘째 데려오라고 했다더라고요. 시부에게 등 떠밀려온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얼굴을 보니 토가 나올 것 같았지만 가방은 잘 받아뒀어요. 가방에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도 저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집안에 불씨가 자라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화내신 거라 솔직히 시부도 제가 눈에 가시인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제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면 저도 시댁과의 관계를 개선해보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기에 사무적인 관계로만 지냈어요. 지금 당장 불길은 잡았지만 불씨는 남겨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타다남은 불씨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우리의 위대한 형님이셨어요. 형님 아들이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재수생이 됐거든요. 그게 저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바로 저와 남편이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형님네는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었고요. 만나자고 연락 왔을 때부터 안 나가고 싶더라니 애들 데리고 나갔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왔어. 앉아. 동서, 우리 아들 저번에 수능 점수가 아주 조금 모자라서 원하는 대학 못 갔거든. 학원을 보내려니 우리 집에서는 너무 멀어서 말이야. 혹시 동서네 집에서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별로 손 많이 안 가. 다 큰 성인이고 밥만 차려주면 돼. 그 이야기 듣는데 뒷골이 띵하더라고요. 하숙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밥만 줘라라고 말하는 게 참 열받았죠. 밥만 먹어요? 집에 빨래도 내놓을 거고 이것저것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밤중에 늦게 들어오고 아무리 봐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제가 나열한 것만 해준다고 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조카가 싸가지가 없거든요. 누가 키웠는지 아주 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상토라이 같은 시조카라 처음부터 생각의 여지는 없었어요. 안 되겠는데요. 저희 집에 방도 없어요. 평수도 얼마 안 되는 집에 사람 하나 더 늘면 누워 잘 곳도 마땅치 않은데. 방이 없어? 방 3개 아니었어? 3개면 뭐해요? 방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제 말에 형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형님 앞에 놔두고 밥만 먹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젓가락을 탁 하고 놓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없어? 형수가 부탁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반응해야 해? 게다가 조카 생각하면 방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 안 들어? 하여튼 무식하면 감수성도 모자란가 봐. 감수성이 모자란 사람이 누군데 지금 저런 말이나 해대고 있는 건지 정말 저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방을 어떻게 만들어? 그럼 당신이 옷방에 있는 옷 다 끌어안고 잘래? 집이 작은 게 내 탓은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에게 말하더군요. 형수, 미안해요. 이 사람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그 집 제 집인데 제 맘대로 해도 돼요. 조카는 제가 책임지고 잘 돌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맡겨봐요. 애 대학이 걸린 일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저는 한마디 하려다가 잠자코 있었어요. 고마워요, 도련님. 밥 많이 먹어요? 내가 뭐 해줄 건 많이 없지만 식사라도 많이 하고 가. 구체적으로 애를 맡으면 어떠한 식으로 살해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 좋은 얼굴로 밥이나 먹는 남편을 보며 열이 받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어떡할까 생각하던 제 머릿속에 얼마 전에 연락 온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했죠. 아 참, 그리고 나 다음 달부터 일하러 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친구가 동네 의원의 간호사로 오라더라고. 자리 비었는데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다고 해서. 조카 오면 자기가 잘 돌봐줘. 우리 애는 내가 챙길게. 당신한테 애 둘이나 맡기는 건 좀 그렇잖아? 갑자기? 그런 걸 왜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하는 거야? 당신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거야? 그러게. 당신도 어차피 나하고 상의 없이 결정했잖아. 조카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씩 주고받은 셈 쳐. 그러면 되지? 아,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안 된다는데도 밀어붙였으니까 아예 내 말 같은 건 들을 생각도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제 말에 남편은 말을 못하더라고요. 지가 한 말을 그대로 해줬으니까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게 조카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밥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성인이 되니 술까지 마시고 들어오기도 하고 전화통화로 밤새 시끄럽게 굴기도 했죠. 저는 철저하게 사무적으로 대했어요. 아침밥도 우리 애 먼저 일찍 일어나게 하고 우리 애한테만 쏙 해주고 말았죠. 학원 마치고 집에 오는 아들 데리러 가는 것도 이제는 제 일이 되었고요. 다행히 제가 일을 시작해서 조카와 마주칠 일은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조카 뒷바라지를 했죠. 대놓고 나한테 정도 없는 냉혈한이라며 욕하는데 욕하던지 말던지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욕을 한다는 건 자기가 지금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왜 넌 나 안 도와주냐 이런 마음을 저한테 표현한 거고요. 아니 지가 원해서 저렇게 생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뭘 도와줘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나니 남편이 결국 백기를 들더군요. 도저히 못하겠으니 같이 도와달라고요. 미안한데 나도 바빠.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조카 받지 말자고 했잖아. 내 말 안 들은 건 당신이야. 당신 집이니까 조카한테 당신이 새로 집 하나 얻어주던지. 그 말을 듣고는 남편 얼굴이 잠시 동그래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나 싶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모아 형님이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예, 잘 지냈니? 조카 봐주느라 고생이 많아. 일까지 하느라 힘든데 네 몸은 네가 챙겨야지. 조카가 많이 힘들게 하지? 조카는 남편이 알아서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동서. 우리 아들 동선의 집에 있으니까 힘들잖아. 여태껏 애 맡겨놓고 우리도 해준 거 없어서 동서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왔지. 나가서 같이 소고기라도 먹자, 응? 왜 이러나 싶었지만 일단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창 밥 먹고 있으니 남편까지 왔더라고요. 저 사람이 왔으니 본론을 말하겠지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주제가 흘러나왔죠. 여보, 당신 앞으로 빌라 하나 있잖아. 그거 혹시 담보대출 받아서 조카 집 전세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을래? 뜬금없는 그 말에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젓가락이 뚝 멈췄어요.
그래, 동서. 우리도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야. 매달 돈도 좀 줄 거고, 나중에 대학만 붙으면 나머지 잔금도 다 돌려줄게. 아무리 생각해도 동선의 집에 계속 있는 건 무리잖아. 우리 애도 힘들어 보이고, 동선애도 힘들지. 그래, 내가 가만 보니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대출 내서 우리 장손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거라. 어차피 그 빌라 네 명이라며? 이런 일에 작은 어머니가 돼서 도움 좀 주면 좋잖아. 저번에 너 집에 못 들이겠다고 해서 우리 장손도 마음에 상처 많이 입었으니까 그거 만회한다고 생각하고 해줘, 응? 그래, 여보. 솔직히 나도 요새 조카 보랴 일하랴 너무 바쁘거든. 아무래도 조카도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보이고. 우리 아들도 이제 곧 입시 준비해야 하는데 당신도 신경 쓰이잖아, 그치? 3억이면 돼. 많이 바라지 않아. 딱 3억만 어떻게 안 될까?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식사를 멈췄어요. 남의 재산에 눈독 들이려 알랑방구 끼는 이 사람들 모습에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들의 아양과 아부를 받으며 저희는 집에 돌아왔어요. 대답이 없는 저를 향해 남편이 재촉하더라고요. 아까 내 말 생각해봤어? 담보대출 3억만 받으면 딱 될 것 같은데. 3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지금 나더러 그 빌라 앞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내 새끼도 아닌 남의 새끼 때문에? 당신 진짜 미쳤어? 그게 어떤 건데 그걸 탐내?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이거든? 빌라가 제 앞으로 하나 있기는 했어요. 그치만 그 빌라가 순전히 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무슨 수로 돈을 모아서 그런 빌라를 가질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바며 간호사 일 해가며 번 돈들이 모두 들어간 건물이었어요. 물론 샀을 때부터 크게 돈은 되지 않은 낡은 집이었지만 최근 그 빌라 앞으로 재개발이 걸려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제대로 해준 거 없어 미안하다며 부모님이 굳이 제 명의로 해준 것뿐이고 현재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아니, 누가 그 집에서 부모님 내쫓자고 했어? 그냥 담보대출만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다 낡아서 사줄 사람도 없는 빌라, 대출이라도 받아서 좋은 일 하면 당신도 기분 좋잖아. 이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은 그게 재개발이 안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신 잘난 머리통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 난 안 해줄 거야. 아니, 못해. 내가 왜 그걸 해줘야 해? 내 아들 이야기면 나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래. 왜 내가 거기까지 해야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미쳤지. 당신 애한테 그만큼 정성을 쏟아봐. 당신 진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굴 거야? 좋아, 당신 이러는 거 나도 이제 못 참아. 무식한 여자 데리고 살아줬으면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집안에 화근만 만들고. 직장일 나간다고? 난 허락 못하니까 직장 다니려면 이혼해. 당신이 어디 나 없이 제대로 살 수 있겠어? 내가 왜 못 살아? 나도 이제 직장 생겼고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어. 내가 여태껏 너희 집에서 그 수모 당하면서 왜 살았는데? 너 때문에 산 줄 아니? 내 아들 때문에 살아준 거야. 내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애도 컸으니까 나도 이혼 걱정 안 해. 당신이랑 저 시댁 사람들 얼굴 보느니 이혼하는 게 나도 차라리 맘 편하지.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도 덩달아 좋다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이 제 말에 도리어 놀라더군요. 그만큼 수동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만큼 남편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분위기는 냉랭해져 갔고 남편 놈은 저의 이혼하자는 말이 열받았던지 그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하자면 누가 못할 줄 알았나 보죠? 저는 서류 작성하고 내친 김에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이쯤 되니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정말로 당신이 혼자서 집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애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입시 준비하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수라고. 나한테 화나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면 내가 여기서 이해해 줄 테니까 그만해. 당신 이러는 건 당신은 물론이고 아들한테도 좋지 않아. 당신한테 화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충분히 생각했고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고민한 일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점점 급한 모양새였어요.
홧김에 꺼낸 이혼 이야기가 진짜가 될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당황하든 말든 이혼을 착착 진행해 나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연락까지 하고 나니 남편도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절 붙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아니 왜 갑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나하고 헤어져서 잘 살 자신 있어? 그리고 아들은? 우리 아들 없이 당신 살 수 있어? 아들? 같이 데리고 갈 거야. 저번에 당신이 이혼하자 이야기했을 때부터 아들이랑 이야기했어. 어떻게 할 건지 아들한테 결정하라고 했고. 다 컸잖아. 자기 손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 제 말에 남편이 놀라 아들을 부르더라고요. 방에서 공부하던 아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죠. 야, 너 말해봐. 엄마랑 무슨 이야기 했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다는 이야기 들었어? 네,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엄마가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한테 가장 좋은 쪽으로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야, 엄마랑 아빠 이혼 안 해. 아니 설사 이혼하더라도 너한테 그런 선택권은 없어. 아빠 곁 말고 네가 있을 곳이 있어? 잘 생각해봐. 너네 엄마 이제 막 직장 들어가서 일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냐? 게다가 엄마는 집도 없잖아. 아빠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엄마 따라갈 거예요. 아들의 말에 남편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네가 엄마를 따라가?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너를 키워? 너 대학이라도 제대로 들어가고 번듯한 직업 가지려면 이 아빠가 너한테 훨씬 도움될 텐데. 근데 아빠는 왜 사촌형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요. 최소한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끼리 있게 되는 거면 저한테도 물어봤었어야죠.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뭘 해주실 수 있는데요? 매번 저한테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시잖아요. 적어도 엄마는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존중해 주신다고요. 아들의 말은 하나같이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 뿐이었어요.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시모처럼 좋은 대학원에 집착했거든요. 남편의 그런 집착에 아들은 더 반항했던 모양이고요. 그런 남편의 화살이 제게로 향했어요. 너, 네가 아들한테 바람 넣었지?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래도 애가 너 닮아서 공부 못하는데 돈도 없이 애 학원은 어떻게 보낼 건데? 너 지금 이 집에서 나가면 인생 망하는 거야, 알아? 인생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는 당신이 두고 보던가. 어린애가 아닌 이상 본인이 누구 따라갈지는 선택할 권리 충분히 있어. 애도 그거 잘 알고 선택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중에 후회하면서 질질 짜지 마. 얼마나 못해줬으면 애가 냉큼 엄마 따라간다 그러겠어? 결국 그날 남편은 열받아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저와 아들은 그런 남편을 피해 다니며 이혼을 진행했죠.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모가 연락 왔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는 거 정말이니? 제정신이야? 내가 그렇게 반대할 때 그만두지 왜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난리니? 너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 얼마나 화가 나셨는 줄 알아? 집안 단속 제대로 못했다고 화내시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니? 제가 책임은 왜 져요?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남편 셋이 모여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혼을 할까? 이러면 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워낙 학식 좋고 교양 좋은 분들이시니까. 이혼은 할만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도 남편이 먼저 꺼낸 거니까 왜 이혼하냐고 묻고 싶으면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 해방감이 그 응어리를 다 녹여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 남편 집에 들어가 저는 제 짐을 모조리 쌌어요. 제 물건은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저 사람과 함께 사용한 물건은 가지고 나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짐을 싸는데 남편이 한껏 삐딱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당신 진짜 나 없이 잘 살 수 있겠어? 서울에 집 한 채나 구할 수 있겠냐고. 집도 없이, 그 허름한 장인어른 빌라로 기어 들어가려고? 거기 가면 애가 얼씨구나 좋다 하겠다, 응?
돈 한 푼 없이 이혼하면서 애까지 데리고 나가다니 누가 들으면 욕해. 아들 인생 망친다고. 누가 돈 한 푼 없이 이혼한대? 나 돈 있어. 당신 모르고 있었구나? 나 이제 곧 다세대 건물 한 채 가진 건물주 되는데 거기 월세로 애 키우는 거야 쉽지. 좋은 학원, 좋은 환경 내가 다 해줄 건데? 뭐? 네가 무슨 건물이 있어. 이혼할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당신이 말하던 그 허름한 장인어른 빌라, 거기 재개발 비용이 나왔거든. 한다 만다 말도 많고 질질 끌기도 오래 끌었는데 결국은 재개발 된다더라. 그리고 근처에 있던 아버지 호프집 있지? 당신이 매번 크기만 하고 조잡하고 정신사납다던 그 호프집, 거기도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어. 거기는 도로로 바뀌는 모양이라 보상금도 많이 나오네? 그 돈 다 합쳐서 건물 한 채 샀어. 제 말에 남편이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숨겼거든요. 재개발이 확정됐고 그게 임박했다는 사실마저도요. 미리 알려주면 이혼 안 해줄 거 뻔히 아니까 말 안 했죠. 왜 그걸 숨겼어? 너 진짜 영악하다. 그거 믿고 이혼하자니까 좋다고 한 거야? 말해봐. 이제 돈 좀 생기니까 나 같은 건 이제 아무 상관 없었어? 상관 없어진 건 꽤 오래됐지. 근데 당신이 날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해줬다고 생색이야? 솔직히 결혼하고 해가 지날 때마다 당신 어머님이랑 똑같이 나 무시했거든? 봐. 생각 없다, 무식하면 감수성도 모자라냐, 네가 나 없이 혼자 살 수 있냐. 다 무시하는 말뿐이지. 당신이 왜 날 무시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내가 전문대졸이라서? 아니면 집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애 낳고 더 이상 예쁘지도 않아서? 어떤 이유든 당신이 날 무시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 다 없는데 돈이라도 생기니까 잡고 싶니? 그거야말로 당신 이기심 아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는 당신 무시한 적 없어. 그냥 살다 보면 그런 말들 가끔씩 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억울하다고. 당신 매번 나한테 상식도 없는 여자 운운했었지? 근데 상식 없어도 이 정도로 돈 있으면 살만 나지 않겠어? 무려 건물주인데 월세만도 얼마야? 설마 당신 그거 가지고 아들한테 바람 넣었어? 엄마 건물주 된다고? 그것만 가지고 넘어왔겠어? 나는 대신 아들한테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준다고 했을 뿐이야. 자기 꿈을 펼칠 생각에 너무 즐거워하더라. 당신이 바라는 교사 아들 너무 싫대. 그래서 내가 아들이 진짜로 바라는 걸 주기로 한 거지. 언제나 무시하던 아들이랑 마누라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어때? 남편 얼굴 보는데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 일그러진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싶을 만큼요. 그렇게 저는 짐을 다 싸서 아들과 나왔어요. 제가 집 나올 때 시모가 저한테 찾아와서 쌍욕을 다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점잖고 교양 있으시던 분이 말이죠. 제가 건물주가 됐다는 말 한마디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왔더라니까요. 너희 못된 년,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았어? 이래서 사람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 우리도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가족들 힘들 때 도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실속만 차리는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 아들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못하는 핏줄 우리 집안에는 필요 없는 짐덩어리야. 나가봐.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너네 여태껏 잘 산 거 다 우리 아들 덕분이야. 저한테 막말을 퍼붓는 게 아니라 제 아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퍼부으니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공부. 그 집안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른 사람 욕해가면서 자기들 잘난 거 광고하고 다니세요? 누가 보면 그거 욕해요. 매번 교양 찾는 분이 그거야말로 교양 없는 짓이란 거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 필요 없는 짐덩어리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그 집 장손이겠죠. 그렇게 애지중지 오냐오냐 감싸도는데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워요.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는 남남이니까 그런 말 삼가주세요. 결국 그렇게 이야기 마치고 저희는 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에게는 쉬엄쉬엄 공부하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아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은 거
마음 아프지 않냐고요. 저는 아들에게 그런 소리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런 소리 담아두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친할머니에게 부정당한 아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들이 공부를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저희 아들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공대에 들어갔어요.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누리고 싶었어요. 아들을 폄하한 시모와 전 남편에게요.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먼저 왔더라고요. 아들 수능은 잘 쳤어. 수능 끝난 지 좀 됐는데 좋은 소식 아닐까봐 연락을 못했네. 아들은 좀 괜찮아? 아들이 무조건 수능을 망쳤을 거라 생각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말해줬어요. 괜찮아.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갔으니 된 일이지. 중요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 애만 보낼까? 아니야, 당신도 와. 어차피 당신이 애 엄마고 서로 재혼도 안 했는데 편하게 봐. 저는 좋은 구경하겠다 싶어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전 시댁 식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어서 와라. 너 수능은 잘 쳤냐? 아들 보자마자 그렇게 묻는 남편을 보니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벌써 그런 걸 물어봐요. 조카는 수능 잘 봤어요? 우리 아들은 아슬아슬하게 점수 미달이라 이번에도 다시 치려고 생각 중이야. 우리도 자기네 아들처럼 낮춰서 원하는 데 가라고 해야 할까봐. 너무 높은 데를 지망하다 보니까 항상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네. 삼수나 한마당에 정말로 아슬아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웃기더라고요. 조카는 여전히 당신이 봐주고 있어요? 그래, 어차피 방도 남아도는데 내가 봐줘야지. 우리 집안 장손일인데.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전히 사서 고생하고 있는 전 남편을 보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 붙었어? 지방대는 아니지? 네,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어요. 공대요. 공대? 너 그쪽으로 관심 있었어? 무슨 공대 들어갔는데?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공대 들어갔어요. 원래 목표는 대전에 있는 공대인데 아무래도 거긴 중간부터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봐뒀던 곳으로 들어갔죠. 아들 말에 시댁 식구들 얼굴이 굳어가는 걸 보고 어찌나 즐겁던지요.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나니 정말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하던 곳에 못 들어가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거기도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네가 진짜 거길 들어갔어? 정말로? 못 믿는 것도 당연하죠. 저는 아들 수능 점수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그걸 보는 남편 얼굴이 활짝 피었다가 다시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머리 나쁘다고 욕한 아들 녀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분은 좋은데 그 아들이 온전히 자기 자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요. 형님은 아예 입도 떼지 않고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네가 진짜 우리 집안 핏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잘난 손주를. 예, 안 되겠다. 손주 다시 데려와야겠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머리 좋은 애가 어디 다시 나오겠니? 데려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아들이 이제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행동하겠죠. 그 집안에 다시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할 거고, 저는 아들이 전 남편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 말에 시댁에서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아들을 데려올 수 있겠다 싶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시모를 보더니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저 이 집에 필요 없는 짐덩어리라면서요. 근데 제가 왜 이 집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저는 엄마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엄마 이혼하고 집 나오실 때 할머니가 엄마하고 저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욕해주셔서 저도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시모 얼굴은 새파래지고 시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여자가 당신 진짜로 이혼하는 아들 집 가서 며느리랑 손자한테 그딴 소리 했어? 아유, 여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멀쩡한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든 며느리가 미워서 정말로 그런 마음에서 한 말 아니에요. 믿어줘요. 아이고, 내가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했어. 이 옆에 내가 나 몰래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몰랐네. 장손이라고 끼고 도는 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눈 감아줬더니만 손주한테 그딴 소리나 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 어른이면 상식 있고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내 몇 번을 이야기했어. 남의 모범이 되라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안 돼? 어? 왜 나한테 그래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그때는 공부 못했던 거 맞고 손주도 내 덕에 공부 열심히 하게 됐다고 고마워하잖소. 그게 고마워하는 거야? 비꼬는 거지? 당신이 그런 말해서 오기로 공부한 거라고 비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휴, 당신만 아니었으면 저 손주가 온전히 내 손주였어. 어디 가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는 손주였다고. 잠깐, 가만히 있어봐. 혹시 애들 이혼한 것도 당신이 원인인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에요, 여보. 결국 시부는 우리가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뒤늦게 모든 걸 알게 됐고, 내게 3억이라는 전세금을 요구한 걸 알고는 뒷골을 부여잡으며 쓰러질 뻔하셨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제 기분은 너무 좋았죠. 그렇게 정말로 이혼의 종지부를 찍게 된 저는 여전히 아들과 잘 살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아들은 여전히 제게 잘하는 효자로 컸고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간호사로 일하며 돈 버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집안에서 쓴소리 들으며 남편만 기다리던 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꾸미고 수다 떠는 제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은 지금의 저를 괴롭히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때는 정말 그들의 모든 말들과 행동이 저를 지배하고 얽매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재혼은 할 생각 없고 이대로 아들 장가가는 거나 보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낼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또 일하러 가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이혼한 돌싱녀예요. 아직 가족과 친한 사람들 외에는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정신이 너무 없었고 하고 난 후에는 굳이 나서서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지 않고 지내다 보니 사람들이 남편 안부를 물을 때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말할 타이밍을 놓치니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 해가 끝나기 전에 이혼 사실을 주변에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의 이유를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저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뻔한 이유를 대고 싶다가도요. 한편으론 전 남편과 전 시댁 널리 욕먹으라고 아주 속 시원히 밝히고 싶긴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 사연 먼저 들으시고 함께 판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이모가 외국에 살아서 운 좋게 몇 년 유학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와 여행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대학생 때는 통역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 모아서 여행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학비와 용돈, 여행 경비까지 혼자 해결하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뿌듯해 하셨죠. 하지만 외동딸이 1살, 2살 점점 나이를 먹는데 싱글 라이프만 즐기니 부모님이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외로움 느낄 새도 없이 혼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라 절대 남들처럼 안정적인 결혼 같은 건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혼자 노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그 사람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구나 하며 전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둘이라면 혼자만의 자유가 좀 없어져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비혼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남편과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시모까지 셋이 하는 거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둘이 연애할 때는 남편이 마냥 멋져 보였는데 결혼 후 시모와 짝짝꿍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이 확 떨어지고 사람이 없어 보이더군요. 시모는 사사건건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상식 바뀐 사람이었고 남편은 마마보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그 모자와 손절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 장거리 여행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들 해외로 신혼여행 가는데 저희는 국내도 못 갔어요. 남편과 제게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결혼 1주년에 가자고 잠시 미뤄뒀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첫 여름 휴가를 엄청 고대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여행을 좋아하는 저인데 평생 함께할 동반자와 떠나는 여행은 생각만으로도 들뜨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처럼 보였어요. 여보, 그럼 올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가는 거지? 비행기 티켓 저렴할 때 얼른 사놓자. 제주도?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둘 처음 가는 여행인데 해외로 가는 건 어때? 해외? 어디 생각해둔 곳 있어? 뭐 난 여보랑 가면 어디든 다 좋아. 나보다는 당신이 여행 경험 많잖아. 어디 가고 싶은 곳 없어? 딱히 없는데. 국내도 난 괜찮아. 그럼 일본은 어때? 일본 뭐 가깝고 괜찮지. 근데 휴가 시즌에는 좀 덥기는 해. 그럼 나 일본 가고 싶어. 요새 제주도나 일본이나 경비 얼추 비슷하잖아. 그럼 우리 더 알아보지 말고 일본으로 가자. 우린 남들처럼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좀 더 생각 안 해보고? 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제주도만큼 가깝고 비슷한 경비에 딱 좋네. 알겠어. 그럼 일본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정하고 티켓 사는 걸로 하자. 어디 갈지 지역은 당신이 알아서 골라. 난 당신만 믿고 떠날 거니까. 알았어. 저는 국내로 가도 상관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여름 휴가를 제주도보다는 일본으로 가고 싶다 했어요. 남편과 떠나는 첫 여행을 더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퇴근하고 매일 밤마다 맛집 정보를 검색하고 관광지도 다 알아봤습니다. 여행 일정을 다 짜고 비행기 티켓도 비교적 저렴하게 예약했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의 휴가 계획을 알게 됐는지 어느 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모는 갑자기 제게 버럭하며 딴지를 걸더군요. 너네 여름 휴가를 일본으로 간다고? 아유, 이번 여름 엄청 덥다는데 네 남편 피곤하게 무슨 해외야. 국내에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제주도 가라. 어머님, 제가 아니라 남편이 일본 가고 싶대요. 저희 신혼여행도 못 갔으니까 국내 말고 해외로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너희 신혼여행은 1주년 때 가기로 했잖냐? 근데 뭘 또, 에이그, 그냥 제주도 가라니까. 네 남편 핑계 대지 말고. 아니, 핑계가 아니라요. 저는 국내 가도 상관없어요. 남편이 일본 가고 싶다 해서 이미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도 전부 다 예약해 놓은걸요. 아직 한참 남았잖냐. 취소해도 수수료도 안 들 거다. 빨리 취소해. 네? 취소하라고. 아니 말이다. 아무리 휴가라지만 왜 거리도 먼 해외까지 가려 해? 보나마나 네가 가자고 먼저 나섰겠지. 내 아들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다가 진 다 빠져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할 거다. 어머님, 저희가 가는 지역은 제주도 가는 시간이랑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욕심부려서 일본 가자고 한 거 아니에요. 너 진짜 왜 이렇게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어쨌든 일본이 더 돈이 많이 들 거 아니냐? 경비도 워낙 요새 제주도 물가가 비싸서 둘 다 비슷하고요. 됐다. 아유, 어떻게 가시집 와서 시애미한테 한마디를 안 지려 해? 내가 그냥 국내 가라면 그렇게 할 것이지. 어머님, 제가 여름 휴가를 어디 갈지 시댁에 꼭 허락받고 가야 하는 건가요? 뭐?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남편이 일본 가고 싶다 해서 저는 일정 짜고 예매만 했을 뿐인데 계속 저한테 국내 가라고 윽박 지르시잖아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국내 가라고 직접 얘기하세요. 그럼 저도 일본 여행 취소하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내 말 들을지 네 말 들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제가 더 이상 시모 눈치를 보지 않고 똑부러지게 제 할 말 다 하니까 시모는 코웃음 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난데없이 전화와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시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시모에게 싫은 소리 왕창 들었어도 사실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믿었던 남편 놈이 제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여름 휴가 말이야. 아무래도 일본은 아닌 것 같아.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고 국내로 가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제주도도 웬만한 해외 뺨치잖아. 일본 취소하고 가까운 제주도로 가자. 내가 제주도 가자고 했을 때 당신이 일본 가고 싶다며. 지금 어머님 말씀 듣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나 절대 싫어. 나 일본 꼭 갈 거야. 꼭 엄마 말을 듣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듣고 보니 엄마 말이 다 맞긴 하잖아. 고집 부리지 말고 취소해. 지금 당신 나 똥개 훈련 시키는 거야 뭐야? 아니 실컷 여행 스케줄 다 짜놓으니까 갑자기 가까워서 제주도로 변경하자고? 일본도 엄청 가까워. 내가 제주도 가자고 했을 때 네가 일본도 가까우니까 일본 가고 싶다며. 뭐?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똥꼬집 부리는 건 어머님이지. 그리고 너 내가 비행기 티켓 말고도 숙소랑 관광지 티켓까지 전부 예약한 거 뻔히 알잖아. 근데 어쩜 내 수고로움은 생각도 안 하고 그따위로 취소하라는 말만 하고 끝이야? 아니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날짜 한참 남아서 수수료도 안 들고 돈 쓴 그대로 전부 다 환불받을 수 있잖아.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당신답지 않게 심술을 부려? 취소하기 번거로우면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취소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똥꼬집이 뭐야? 내일 낮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대꾸한 것도 꼭 사과드려. 너야말로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해. 양심 없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없네. 진짜 웃긴다.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화나. 몰라. 난 이번 여름 휴가는 꼭 일본 갈 거야. 아, 이미 일본 가는 비행기 티켓은 내가 퇴근하면서 취소했단 말이야. 뭐? 무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행기 티켓을 이미 취소를 했다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저는 일본으로 휴가를 못 가서 화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참견도 짜증났지만 남편에게 제 고생과 성의를 무시당한 점이 저는 가장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큰일 아닌 것처럼 시큰둥하게 행동하다가 제가 분노의 울음을 터뜨리자 놀라서 싹싹 빌며 사과하더군요. 당신 지금 울어? 아니, 일본이 그렇게나 가고 싶었어? 미안해, 몰랐지 난. 너 아직도 내가 일본 여행 못 가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며칠 밤새서 처음으로 계획한 우리 여행이잖아. 어머님도 이해 안 되지만 난 네가 제일 짜증나. 몰라, 여름 휴가고 뭐고 다 취소야. 아이, 뭘 또 다 취소야. 울지 마. 내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취소해서 미안해. 근데 일본은 다음에 꼭 가고 이번엔 제주도 가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자, 응? 이번엔 제주도 비싸고 좋은 호텔로 호캉스 가자. 아니, 휴가 각자 따로 보내. 나 당신이랑 아무것도 가고 싶지 않아. 휴가 정 가고 싶으면 당신은 당신 엄마랑 같이 가던지. 저는 미안하다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무시하고 올 여름 휴가는 따로 보내자 했어요.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 알겠다 하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 빼고 친정 식구들이랑 함께 여름 휴가 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것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고 시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니 한껏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너 그러게 내 말 듣지 그랬냐? 아이고 이렇게 내 아들이 나밖에 몰라. 엄마 말이면 아주 꿈뻑 죽는다고. 이제 알겠니? 네네. 더 할 말은 없니? 없어요. 어머님, 저 수업 들어가 봐야 해요. 그래, 뭐 어쨌거나
너네 휴가 안 간다니까 내가 마음이 쓰여서 전화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그렇게 혼자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차라리 제가 결혼을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하고도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러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마무리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통영일이랑 영어 강사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그 아파트에 다 쏟아부었죠. 사실 명의만 제 명의였지 친정엄마랑 같이 돈을 보태서 산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바로 들어가서 살지는 않았고 세입자를 따로 구해서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땐 제가 결혼을 아예 안 할 거라 생각해서 아파트로 미리 제 노후를 준비한 거였죠. 나중에 거주할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친정엄마 도움까지 받아 무리해서 마련했어요. 그렇게 월세를 놓고 있다가 나중에 친정집에서 독립하면 혼자 그 아파트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투자하신 돈은 당연히 불려서 돌려드리고요. 그런데 인생 참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고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미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서 현금 자산이 아예 없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 아파트를 친정엄마 명의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제가 투자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얹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동네가 맞았으면 그 집을 고민도 없이 신혼집으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아파트는 남편 회사와 한참 떨어진 동네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옮길 수도 없어서 저희는 결국 각자 반반 부담해서 새로운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할지 말지 꽤 오래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있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제게 그 아파트를 내놓으라며 탐내는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넘겨준 사실은 시모가 몰랐거든요. 물론 시모가 처음부터 대놓고 그 아파트를 탐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누이의 부탁을 들어준 거였어요. 새언니, 혹시 땡땡 아파트 아직 세놓고 있어요? 네, 왜요? 저 이번에 회사 발령 났는데 그 근처로 났거든요. 그래요? 어머, 그럼 시댁이랑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오늘 집에서 출퇴근해보니까 아침엔 완전 교통지옥이더라고요. 아, 근데 또 집 알아보니까 그 동네 주변 집값이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그 동네가 이번에 갑자기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저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도 보증금 때문에 엄두도 못 내겠어요. 저 그래서 말인데요. 새언니, 저 진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혹시 새언니 아파트에 세입자 아직 있어요? 이번에 세입자 계약 끝나긴 해요. 왜요? 부탁이 뭔데 그래요? 어머, 진짜요? 그럼 새언니, 그냥 저랑 계약하면 안 돼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은혜 꼭 잊지 않고 보답할게요. 네? 근데 저희 결혼 준비할 때 엄마 명의로 돌려드렸거든요. 이제 제 아파트가 아니라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요?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근데 새언니,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 모은 돈이 많이 없어요. 대신 월세는 시세보다 더 낼게요. 언니 친정에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일단 엄마랑 상의 먼저 해보고 아가씨한테 다시 연락 줄게요. 시누이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좀 낮게 해줄 수 없냐고 제게 사정사정했습니다. 엄마는 시누이의 눈물 어린 부탁에 고민 조금 하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조건을 모두 수락하셨어요. 보증금은 말도 안 되게 낮았어도 신우한테 월세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엄마는 가족끼리 돕는다 생각한다 하셨죠. 또 시누이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월세를 더 내겠다는 걸 친정엄마는 극구 거절하고 딱 시세대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직접 나서서 결국 일을 전부 망치더라고요.
시모가 저희 부부 여름 휴가 못 가게끔 깽판 쳤었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양심도 없는지 갑자기 제게 뜬금없는 제안을 했어요. 아니, 제안보다는 또 말도 안 되는 강요였죠. 예, 너희 이번 여름 휴가 같이 안 가기로 한 거 맞지? 네, 어머님. 어느 정도 본인 때문에 못 가게 된 것도 있는데 속 뒤집어지게 왜 또 휴가 얘기를 꺼내나 싶었어요. 내가 그때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해. 그러셨어요? 재밌게 다녀오세요. 너 보고는 해외 가지 말라 했잖냐. 내가 막상 가려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에 찔려서 미리 말하는 거야. 아,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니까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다녀오세요. 아니지. 이대로 가면 너한테 미안해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너도 알 거야. 나 개모임하는 친구들 아주 오래된 친구들인 거. 걔네들이랑 가는 여행인데 기왕이면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이 낫겠다 싶거든. 패키지 하면 또 그저 그런 식당이나 기념품 샵만 돌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질색이야. 그러니까 네가 여행 스케줄 좀 짜봐라. 너 그런 거 잘한다며? 혹시 어머님이나 어머님 친구분들 중에 베트남 여행 경험 있는 분 계세요? 아니라면 자유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비용 비슷하니까 안전하게 패키지 가세요. 뭐 어차피 너랑 같이 가는데 뭔 상관이야. 네가 통역해주고 가이드해주면 우리가 위험할 게 뭐가 있겠냐? 네? 그게 무슨... 두 길을 의심했습니다. 시모는 애초에 너도 갈래? 가 아니라 너도 간다며 자기 맘대로 저를 포함시켰죠. 그리고 패키지 데려가 준다는 말도 아니고 저보고 통역이랑 가이드를 하라니 그건 공짜로 며느리 부려먹겠다는 소리잖아요. 너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녔었다며. 이참에 영어 잘하는지도 좀 보자. 왜? 싫으냐? 네, 어머님 당연히 싫죠. 제가 왜 어머님 친구들이랑 제 휴가 때 같이 여행을 가요? 제가 기겁하며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니까 시모가 또 거친 숨소리를 내뿜더라고요. 어머나, 뭘 그렇게 단번에 싫대? 넌 진짜 가만 보면 시모를 아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친정엄마가 말했어도 이렇게 딱 잘라 거절했을까? 네, 저는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라도 제 휴가 반납해가면서 통역, 가이드 할 생각 전혀 없는데요? 참나 기가 막혀서. 시모는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전화를 끊었고 퇴근한 남편은 씩씩거리며 제게 따졌어요. 당신 말이야, 진짜 어쩜 그렇게 냉정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우스워? 뭐? 아니, 내가 우스워서 그러는 건가? 우리 엄마가 뭔 얘기를 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 왜 자꾸 중간에서 남편 입장 곤란하게 만드냐? 너야말로 나 우습지. 아니, 어머님이 나 우습대? 어떻게 며느리 휴가 반납시키고 자기 여행 가이드 시킬 생각을 하셔? 누가 진짜 가래? 그냥 물어본 걸 수도 있잖아. 너가 어떤 반응 나오는지 말이야. 생각하는 척하면 어련히 예쁨 받을까? 그럼 뭐, 나 떠보신 거라니? 나 예쁨 받고 싶지 않아. 당신 참 냉정하다. 결혼도 했으면 희생하고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지. 내가 뭘 포기하고 희생해야 돼? 우리 이번 휴가 각자 쉬기로 하지 않았나? 나보고 지금 그거 포기하라는 말이야? 아, 아들인 너는 휴가 때 푹 쉬고 며느리인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이드나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넌 네 엄마 말 듣고 네 멋대로 우리 일본 휴가 취소할 때는 언제고. 양심도 없이 나보고 네 엄마 여행 따라가서 통역하고 가이드하라고 말할 수 있냐? 뭐? 네 엄마? 당신 미쳤어? 그래, 우리 엄마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 아들이 걱정 좀 했다. 근데 마누라가 여행에 빠삭하니까 덕 좀 보려 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나도 나중에 처가에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저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연애 때는 싸울 일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지 몰랐거든요. 남편 놈은 제게 끝까지 자기 엄마한테 너무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대리 효도시키려는 시모와 남편 놈에게 저는 질릴 대로 질리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잘못했다고 다신 시모 편 안 든다고 빌기라도 하면
저는 한번 잘해볼 마음은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 있어도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나아질 듯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시모의 결정적인 한 방으로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모가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괴롭혔거든요. 연락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온 시모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여행 안 갈 거냐 물었습니다. 나왔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 아들 집에 굳이 내가 연락하고 와야겠냐? 너 때문에 왔잖냐? 저요? 너 진짜 베트남 여행 안 갈 거냐? 아 참, 어머님, 저 안 간다니까요. 아니, 왜 안 간다는 거야 도대체? 만약 저 간다 하면 제 여행 경비는 어머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 정도는 내가 내야지. 아, 그러면 엄연히 저는 여행이 아니라 통역이랑 가이드하러 가는 거니까 여행 경비 제외하고도 더 입금해 주실 거죠? 저 한 번 통역하는데 비싸요, 어머님. 가이드까지 쓰시려면 비용 꽤 드는데 그거 다 입금해 주시면 저도 따라갈게요. 뭐? 비용? 네, 저는 휴가 반납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영어 통역 별 필요 없습니다. 현지인들도 영어 많이 안 쓰니까요. 제 전공이 베트남어면 또 모를까? 애초에 통역할 것도 없었죠.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돈을 받는다 해도 저는 당연히 갈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시모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제 말에 시모는 까짓거 못 낼 줄 아냐며 세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가서 같이 놀 건데 무슨, 참나. 그래서 다 해서 얼만데 내가 그 정도 돈도 없을까? 경비 제외하고 대충 계산해보니까 200만 원 조금 넘네요. 몇 박 가실 거예요? 뭐 200?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장난하는 거 아닌데요. 너 정말 독하고 치사한 구석이 있구나. 어머, 세상에 200만 원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어디 시모한테 그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냐? 가만히 시모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시모는 꽤 많은 비용이라 잠시 고민하더니 씩씩거리며 제게 계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계좌? 네? 네 계좌번호 부르라고. 진짜 주시게요? 그래, 뭐까짓것 이 정도야 내가 투자하지 뭐. 어차피 너희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 재산은 다 네 남편 재산이기도 하잖냐. 네 남편 재산은 엄마인 나한테도 권리 있는 거 너 잘 알지? 너 땡땡구 땡땡 아파트 가지고 있잖냐. 아, 왜 우리 딸이 너한테 월세 주면서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야. 내가 이번 여행 경비랑 통역, 가이드비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 넌 그 아파트 네 신우한테 주어라. 제 아파트를 아가씨 주라고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죠. 시모는 혼자 김칫국 마시면서 제 아파트를 탐내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가족끼리 월세 받는 거 솔직히 좀 서운했다.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님,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결혼했다고 어떻게 제 아파트가 남편이랑 어머님 아파트가 되냐고요. 그리고 저 그 아파트 이미 친정 엄마한테 드렸는데요. 뭐? 너 지금 어디 감히 그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제 아파트를 왜 아무 상관없는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야 돼요. 시모는 꼭 제게 본인 아파트라도 빼앗긴 것처럼 두 눈을 파르르 떨며 따졌어요. 너 정말 돌았구나. 아무 상관없다니. 넌 이제 내 며느린데. 시모는 재빠르게 저에게 달라붙어서 제 머리카락을 붙잡고 마구 흔들더라고요. 어머님이야말로 미치셨어요? 제발 이것 좀 놓으세요. 아이고, 나 죽네. 제가 시모를 거칠게 뿌리치자 시모는 잔뜩 오바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시모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진짜 안 되겠네요. 저 이혼할게요. 저요, 솔직히 좀 전까지 남편이랑 이혼할지 말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진상짓 때문에 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정말 진절머리 나요. 어머님이 직접 제 남편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했다고요.
어차피 어머님 아들 지 부인 나몰라라 하고 지 엄마밖에 모르는 천하의 마마보이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이혼이야? 어머님이 사사건건 부부 사이에 참견하는 것도 저 많이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며느리 아파트까지 탐내세요? 도저히 기본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날뛰는 시모를 저희 집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곧바로 문을 잠그자 시모는 온 동네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집착스럽던지 한참을 그러길래 저는 외출했던 남편에게 당장 돌아오라 전화했어요. 남편이 도착하자 발악하던 시모는 앓는 신용하며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아들, 네 마누라 미쳤나 보다. 지금 엄마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한 줄 알아? 아, 지금 그게 중요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이혼 얘기까지 해요? 아무리 화나도 절대 함부로 그런 말 할 사람 아닌데. 아들, 그게 말이다. 우리 신혼집 팔까 고민했던 내 아파트 기억나지? 아가씨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말이야. 어머님이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그 아파트에 자기 지분 있다고 내놓으시라네? 아니,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댁 소유물이야? 왜 허구한 날 며느리 이용해 먹으려 하고 구질구질하게 재산까지 탐내시는데. 여보가 한 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응? 그렇다고 이혼은 너무하잖아. 엄마, 진짜 어떡할 거야? 나 이혼하면 아빠한테 죽는다고. 아, 너 나한테 별로 안 미안하지? 이 상황에 아버님한테 혼날 걱정부터 하네? 아니야, 미안하지. 근데 우리 아빠 성격 알잖아. 엄청 고시식한 옛날 사람이라 나 이혼한다 하면 난리 날 거란 말이야. 에이그, 내가 잘못했다. 네 아파트 얘기는 없던 걸로 하마. 그러니까 그쯤에. 진짜 너나 네 엄마나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없던 얘기가 돼요? 네, 저 이쯤 하려고요. 제 결혼 생활 오늘부로 끝입니다. 나 당장 아버님 찾아가서 다 이야기할 거야. 그건 안 돼. 세상에, 저랑 이혼하는 것보다 본인 아빠한테 혼나는 게 무섭다는 남편놈 보면서 저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런 모질이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호랑이 같은 시부가 알까 남편놈이 조마조마하길래 저는 일부러 나섰습니다. 시부에게 친히 찾아가서 그동안 시모랑 남편놈이 제 염장지른 이야기 다 털어놨어요. 그나마 정상인 시부는 제 이야기를 이마짚으며 경청하더군요. 아파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시부는 휴가 얘기만으로도 역정냈어요. 아버님, 저희 이혼 사유 충분하죠? 저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이어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전혀 몰랐다. 시부는 아주 비장한 얼굴로 남편과 시모를 호출했습니다. 결국 일을 저질렀냐며 남편은 저를 밀치고 시부에게 무릎 꿇더군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고작 이런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면 저 사람도 문제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한테 들들 볶여도 참고 산대요. 저 사람이 예민한 것도 있다고요. 그래요, 여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 부인한테 함부로 했겠어요? 반성의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시모와 남편을 보고 시부는 크게 한숨을 내뱉었어요. 에휴, 이러니 며느리가 도망가려 하지.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네.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내 허파가 뒤집어지는데 세상에 새아가 속은 어땠을까 싶다. 아니 그럴 거면 둘이 살지 왜 애먼 사람 잡아? 넌 왜 결혼을 해서 마누라 힘들게 해? 그리고 당신은 왜 아들 결혼시켰어? 그냥 끼고 살지. 그리고 시부는 차마 자기 부인은 때릴 수 없는지 시모를 한번 노려보다가 남편놈 따귀를 올려붙이셨어요. 어머,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왜 귀한 아들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아버지, 당신은 아들 귀한 줄은 알고 며느리 귀한지는 몰라? 넌 네 엄마 목까지 맞아라. 그렇게 양사이드로 뺨을 맞은 남편은 얼얼한 뺨을 쥐고 시부에게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이고, 여보, 고정하세요. 지 가정 하나도 못 지키는 이 못난 놈.
아들 이혼남 만드는 천하의 몹쓸 여자야. 둘이 아주 환상의 콤비구만. 여보, 휴가 해외 말고 국내 가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뺨 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에요? 맞아요, 아빠. 제가 뺨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이나 저놈이나 문제의 요점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겠어? 안 되겠다. 당신 베트남 여행도 가지 마. 여권 다 찢어버릴 테니까 당장 다 취소해. 뭐라고요? 아니 여보, 갑자기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요? 왜? 당신은 며느리랑 아들 휴가 방해해도 되고 난 하면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시끄러워. 그럼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 이혼시켜놓고 당신은 하하호호 놀러 가려고 했어? 여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쪽팔리게 어떻게 그래요? 시모는 친구들과 첫 해외여행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그게 시모의 약점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시모는 당장 여행 취소하라는 불호령에 악을 쓰며 시부에게 싫다고 매달리더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내가 연락 따로 하마. 다시 한번 내가 미안하다. 네. 제가 시부와 마지막 인사를 하자 시모는 그대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주 눈물 콧물 오열하면서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난 정말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내가 앞으로 잘해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렴. 정말 맹세하마. 나 이제 다시는 너희 사이에 안 낄 테니 이 시애미 한 번만 살려다오. 나 꼭 베트남 가야 한다. 나 베트남 꼭 가야 해. 어머님, 지금 해외여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너 지금 아주 신났지? 너 휴가 못 간다고 나도 못 가게 할 셈이냐? 결혼 전부터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 해외여행 여러 군데 다녔다면서 아주 잘난 척은 넌 세상 힘든 거 모르고 자라서 내 맘 모른다. 난 이 나이에 첫 해외여행인데 그걸 막고 싶니? 어머님이 저 질투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근데 해외여행 가실 돈이 있어요? 돈 모자랄 텐데. 아니, 아가씨 새로 살 집도 다시 구해야 하잖아요. 뭐?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가씨 사회초년생이라고 돈 없다 해서요. 그동안 친정엄마가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받고 엄청 배려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어머님 딸 그동안 편하게 잘 지냈잖아요. 이제 남남인데 저희 친정엄마가 가만 계실까요? 이거 다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머님이 아가씨 새집 구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돈 있으시냐고요? 넌 또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어머, 그 얘기를 꼭 해야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무리 지어야죠. 어머님이 결혼했으니까 제 재산은 다 아들 거고 그게 다 어머님 거라면서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남의 거 탐내고 욕심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려드려야죠. 내가 그렇게 말 꺼내기 전에 네가 처음부터 센스 있게 그 아파트 신우 줬으면 됐잖아. 상의도 없이 친정에게 홀라당 준 게 그게 잘한 일이니? 그리고 내가 뭘 남의 것을 탐내. 너 엄연히 결혼해서 우리 집 사람인데 며느리 거니까 당연히 시모인 나도 같이 쓰자는 거였지. 아버님, 보셨죠? 저 절대 같이 못 삽니다. 당신이란 여자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주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내가 살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본다 이 옆했네야. 어떻게 며느리 재산이 당신 거야? 왜? 만약 며느리가 손주라도 나오면 그 손주도 당신 아들이라 할 거야? 아이, 당신은 뭘 또 그렇게 말해요? 엄마, 진짜 그건 선 넘으셨어. 난데없이 아파트를 왜 달라 해? 그리고 그 아파트 이미 장모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왜 말도 없이 친정엄마한테 아파트를 주냐고. 으이그, 임마. 너 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에? 난 도저히 네 엄마 못 데리고 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네 엄마 모시고 살아. 아, 뭐해? 당장 나가라니까. 여보, 나가라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엄마 모시고 어떻게 살아요?
시무랑 남편은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시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더군요. 저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비웃음 흘려줬어요. 둘이 왜 못 살아요? 같이 살면 딱이겠는데. 넌 웃음이 나오니? 어서 네 시아버지 말려봐. 제가 왜 말려요? 저는 어머님처럼 남의 부부 일에 안 끼어들고 싶어요. 저 진짜 이만 가볼게요. 저 뒤로 저는 시댁길에서 손 뗐습니다. 시부가 알아서 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새 집을 구할 수 있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신우는 당장 나가라 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자기에게 시간을 줘서 고맙다 인사했어요. 짐을 빼면서 제게 따로 사과도 하더군요. 새언니, 내가 그동안 집안 사정 잘 몰랐는데 제가 대신 미안해요. 새언니가 배려해줘서 저 그동안 여기서 너무 잘 지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나중에 꼭 은혜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언니랑 오빠랑 이혼할 줄 몰랐어요.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아가씨가 뭐가 미안해요. 미안하죠. 제가 엄마 대신 오빠 대신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이건 제 돈이랑 아빠 돈 보태서 산 거예요. 받은 배려에 비해서 턱없이 작지만 사돈 어렵게 꼭 전해주세요.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상품권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우가 사과하는 그 눈빛이 다행히 시부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상품권은 엄마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엄마께서도 시무를 엄청 욕하다가 시부랑 신우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며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는 통쾌하게도 시무에게 이렇게 따졌다 합니다. 왜 엄마는 새언니한테 받은 것 고마워할 줄 모르고 바라기만 해서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 장난감 달라듯이 달라 하냐고. 너까지 그럴래? 네 아빠도 너도 어떻게 엄마보다 생판 남인 걔가 중요하니? 생판 남한테 그럼 엄마는 왜 아파트 달라고 했냐니까? 기집애야, 시끄러워. 생활비나 좀 보내. 네 아빠가 생활비 안 준단다. 내가 엄마한테 생활비를 어떻게 줘?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겨우 보증금 구했는데. 죽고 못 사는 오빠랑 알아서 사셔. 아빠도 절대 엄마 도와주지 말랬어. 시부 역시 시모에게 생활비도 안 주고 아들이랑 둘이 알아서 잘 살아보라며 시댁에서 진짜로 쫓아냈다 합니다. 이혼 확정 나기 전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만났을 땐 염치 없는 놈이 제게 매달리더군요. 지금 원룸 구해서 엄마랑 살고 있어. 근데 진짜 안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엄마 잔소리 들으면서 사니까 아주 죽을 맛이야. 자기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나 요즘 너무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야. 미쳤니? 나는 너랑 사는 게 지옥이었어. 억을 주면서 너랑 같이 살자 해도 난 거절이야. 니한테는 절대 다시 안 돌아가, 꿈깨. 여보야, 그러지 말고. 징그러우니까 진짜 그만해라. 다 네 자업자득이지. 어디 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봐. 저는 전 남편 얼굴에 아이스 커피를 확 뿌려주고 도망치듯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제 전시모가 혹시라도 어디서 이 사연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제 시모 같은 이 세상 못된 시모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결혼했다고 며느리가 절대 자기 소유 아니에요. 아들 역시 배 아파 낳았어도 본인 소유 아니고요. 자기 입맛대로 아들 부부 삶을 조종하려 들고 끼어들지 마세요. 그게 본인 아들 인생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 놈이랑 이혼하고 다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친정 가족들이랑 여행 다녀오고 마음 치유도 했어요. 어쩌다 이런 놈과 그런 시댁을 만났을까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는데요. 그냥 이건 길 가다가 더러운 똥 밟은 것처럼 운이 나빴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역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말하고 이혼했다고 하면 저도 욕먹으려나요? 구독자분들 조언 새겨 들을 테니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